안녕하십니까, JBRT 김주영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인데요. 이 세 번째 강의 내용의 주제는 휠타이어 스택을 결정하는 기준. 이거 기준. 요게 이제 메인 토픽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언급할 수밖에 없는 얼라이먼트적인 요소. 그 중에도 오늘은 캐스터 그리고 캠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토우까지 같이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서 사실 토우는 다음 주제가 아마도 롤센터와 그리고 이제 슬립 앵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그때 토우는 그때 언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얼라이먼트 중에서도 캐스터와 캠버 정도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급해야 되는 것은 휠 타이어 중에도 타이어입니다.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셋업에서 이게 이제 기준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타이어를 언급을 하고 그거를 뛸 수 있는 휠을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언급해야 될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그때 이제 차대 강성 그리고 보강에 대한 얘기는 약간 별도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 주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주제는 차 레이아웃별, 그 다음에 무게 배분, 하중 이동입니다. 그러면 정적인 무게 배분 이것보다도 더 어떤 적극적인 진보된 형태 하중 이동량의 한계치를 놓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예상되는 G값과 그리고 그게 그때의 특정 바퀴에 실리는 최대 하중량 무게 그거를 따라서 결국 타이어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 영상 하단에 각 타이어 회사마다 뭐 사이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결국 공통된 표기법이 있어요. 속도 지수하고 그다음에 하중 지수가 표기가 되는데 그거를 되게 등한시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은 저희가 요 영상 하단에다가 첨부하는 요런 기준을 꼭 숙지를 하고 봐야 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시간에 FF 차량 벨로스텐을 얘기를 했었죠. 실제 무게는 1300kg대지만 우리가 그때 가정했던 것은 이 차의 드라이브 포함 중량을 1500kg으로 가정을 했고 브레이크 G를 우리가 1.3G 쓴다고 얘기했고 가속 G를 0.5G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요런 기준에서 프론트 타이어에 실릴 수 있는 최대 하중이 720kg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G에서 나오겠죠. 리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속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때 대략 158kg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RS4 타이어, 한국 타이어 RS4 순정 배렌이 235 사이즈 쓰잖아요. 235, 358인가요? 358. 요 사이즈를 주로 쓰는데요, 우리가. 요거 지금 뭐 속도 지수는 둘째 치고 하중 지수를 볼게요. 하중 지수를 보면 맥스 로드가 타이어 측면에 잘 찾아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615kg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이 기준으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했던 이 하중량 보면 타이어가 부족하죠. 프론트 타이어 대비. 그런데 리어 타이어 대비는 어떤가요? 남아돌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을 하고 또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좀 별개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볼 것은 지금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2.3G를 절대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타이어 종류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뭐 제품을 바꾸거나, 아니면 같은 회사의 타이어라 하더라도 접지면의 폭을 넓혀가지고 이거를 올려야 되겠죠. 720kg 이상이 되는, 예를 들면 뭐 265나 275, 285 이런 타이어까지 가줘야, 그래야 오금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지. 순정에서는 일지를 쓰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런 타이어도 있습니다. 자, 거꾸로 이번에는 리어입니다. 리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남아돌아요. 맥스로드까지. 뭐 맥스로드 반도 못 쓴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또 하나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들까요? 슬립 앵글이라는 것을 거의 뭐 정상적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가야, 타이어 한 개씩까지 가야 타이어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건 뭐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 절대로 슬립 앵글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요 모멘트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구조상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과 그리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G값,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타이어 사이즈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벨로스탄에 RS4는 그립이 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조금 더 좋은 타이어, 모사에 뭐 265, 35, 18을 프론트에 꽂고 리어는 뭐 둘두로에 35, 18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뭐 인치수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정해놓고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차의 밸런스에 가깝게 모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타이어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기준은 뭐다? 자, 프론트든 리어든 최대 하중량, 우리가 원하는 최대 하중량보다는 너끈히 여유가 있는 그 맥스 로드를 가진 타이어를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남아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립을 좀 빼주고 컨택 패치를 어떻게 해서 줄여주고 그렇게 조절해서 쓰는 그런 방안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방금 언급했던 그 기준으로 타이어를 이제 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결정이 됐다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배치시키고 또 어떤 구조를 갖게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차의 밸런스를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그 두 번째 주제는 캠버입니다. 그래서 뭐 프론트 캠버, 리어 캠버 다 마찬가지고요. 자, 어떤 게 마이너스 캠버, 어떤 게 플러스 캠버, 그러니까 뭐 포지티브 캠버, 네거티브 캠버, 그다음 제로 캠버 다 아신다고 가정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랙을 타면 뭐 포지티브 캠버를 쓸 일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죠. 그러니까 보통 네거티브 캠버를 쓰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캠버죠. 그러면 차를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타이어가 이렇게 안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형태의 배치를 하게 됩니다. 타이어가. 자, 그러면 지면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만큼 뜨는 공간이 생기고 여기는 짓눌러져서 이런 식으로 타이어가 흘러가게 되겠죠. 아웃사이드 쪽은 떠있는 요런 과장해서 그렸습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럼 왜 트랙에서 이거를 선호하죠? 행지의 저항성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차 내지는 직선을 달리고 있을 때는 지금 컨택 패치가 줄어들지만 어떤 횡지를 받았을 때는 횡으로 오는 힘에 저항하기 위해서 타이어가 여기까지 이쪽이 붙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쪽 저항이 오게 된다면 이렇게 붙어서 찌그러지는 이런 형태로 타이어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 G 근방에서 최대의 컨택 패치라고 하는 것은 접지면이죠. 접지면적입니다. 최대 컨택 패치를 갖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각을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행지에 대한 저항성은 캠버를 마이너스로 많이 눕히면 눕힐수록 이 행지에 대한 저항성은 커지는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장점이 생기는 반면 마이너스 캠버가 너무 안으로 기울어지면 결국 브레이크 G값은 감소하게 돼요. 왜냐? 우리가 브레이크를 할 때는 결국 안쪽 타이어를 쓰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눌린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 보면 컨택 패치가 이 넓은 타이어 중에 예를 들어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종그립, 종지에 대한 저항성, 종그립이 저하되겠죠. 이거는 횡그립이 올라가는 거고. 자, 그래서 무작정 뭐 마이너스 10도 이런 캠버를 주면 횡저항은 강해질지 모르나.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 주면 횡저항이 오히려 별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얘기인데요. 언제 따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막 캠버를 준다고 해서 뭐 행지에 대한 저항성이 무작정 커지는 것도 아니지만 뭐 커진다고 가정을 해도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차 상태에서 내지는 직선 운동을 할 때의 컨택 패치가 줄어들면 브레이크가 안 됐겠죠. 종그립이 떨어져서. 자, 그래서 적당한 어떤 그런 최적의 캠버 값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그건 마이너스 범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종그립과 횡그립을 적당히 이제 배합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항상 우리가 뭐 종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많이 써봤자 1.3G에서 그때도 봤지만 뭐 가속지 같은 마이너스 1.3G에서 플러스 한 0.6G 뭐 요 내외에서 움직이지만 행지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화폭이 훨씬 큽니다. 보통은 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방향이죠. 방향 뭐 왼쪽 오른쪽 1.6에서 2G 레디얼 타이어 같은 경우도 요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최대 G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주어진 타이어에서 결국 최대 하중이 언제 오느냐? 브레이크를 치고 들어가서 트레일 브레이킹, 이제 브레이킹 릴리즈를 이제 거치고 그러면서 스티어가 싹 감겨 들어가서 횡의 최대 그립이 딱 올 때 아마 그때가 맥스 로드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항을 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캠버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프론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행하는 이 패턴과 하중 이동의 어떤 경향성을 놓고 최대 그립을 뽑아내기 위해서 타이어를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아까 예를 든 거예요. 리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맥스 로드가 남아도는 거예요. 타이어 한계치가 우리가 가용 G값 리어에 뭐 그게 종지든 횡지든 걸리는 그 G값 대비 너무 남아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리어 같은 경우에 캠버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많이 주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뭐 지금 전륜차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제로 캠버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파시티브 캠버는 근데 뭐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캠버 값을 마이너스 캠버 값을 줄여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횡저항성을 프론트 대비 감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근데 종그립은 뭐 여전히
오히려 이런 캠버를 마이너스 캠버를 많이 준 경우보다 커지겠지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쪽입니다. 이쪽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캠버를 가지고 캠버 각을 프론트 리어 달리 부여해서 우리 차에 실리는 하중의 패턴 그것 대비 차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절충해서 잡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타이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맥스로드까지 잘 끌어서 우리가 밸런스 있게 사용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기준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이번 3강이죠. 3강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타이어를 결국에는 차체 샤시에 갖다 붙이려면 결국 휠을 통해서 이제 붙이게 되겠죠. 그 휠 스펙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크게 캠버 각만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째 주제로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결국 휠 스펙을 결정하는 문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먼저 나와야 되는 개념이 캐스터입니다. 자, 캐스터면 보통 제일 쉽게 캐스터를 설명하는 것이 그 마트에 가서 우리 그 쇼핑 카트의 앞바퀴를 보고 보통 캐스터를 얘기를 하죠. 캐스터를 우리가 보통 양산차들 다 파지티브 캐스터 쓰죠. 자, 왜 파지티브 캐스터를 쓰느냐? 파지티브 캐스터라는 게 뭐냐? 차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가 프론트고 리어라고 볼게요. 그러면 파지티브 캐스터라는 것은 요렇게 각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요런 캐스터 앵글을 파지티브 캐스터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파지티브를 주느냐? 자, 마트에 카트가 쇼핑 카트가 있는데요. 바퀴가 자, 여기서 뒷바퀴는 붙어 있고요. 자, 요거를 만약에 지금 요렇게 되면 캐스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파지티브 캐스터죠. 이게 파지티브 캐스터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는 것이 네거티브 캐스터죠. 왜냐면 작용점이 뒤로 놓이게 됩니다. 회전축이 뒤로 놓이게 되면 요게 네거티브 캐스터고요. 회전축이 바퀴보다 앞에 놓이게 되면, 즉 요렇게 앞에 놓이게 되죠. 컨택 패치보다 앞에 놓이게 되는 요게 파지티브 캐스터. 요렇게 되는 것이 네거티브 캐스터죠. 저거가 요렇게 놓이게 됩니다. 컨택 패치보다 뒤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카트를 딱 밀면 어떻게 되죠? 바퀴가 얼른 이렇게 휙 돌아오죠. 즉, 네거티브 캐스터를 써버리면 이렇게 네거티브 캐스터를 쓰면 한마디로 핸들이 불안정해져 버립니다. 핸들이 불안정해요. 직진성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지티브 캐스터를 쓰는 제일 큰 이유는 핸들링의 안정성 그리고
복원성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파시티브 캐스터를 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파시티브 캐스터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 성능과 연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동 성능과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 캐스터와 같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킹핀각입니다. 우리가 KPI라고 보통 쓰죠. 킹핀 인클리네이션. 네, 줄임말로 KPI. 자, 그럼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바퀴를 파시티브 캐스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쪽이라고 보면 쇼바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이 형성되면, 자, 그렇게 되면 아까 회전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금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컨택 패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회전축이 전방에 놓이게 되겠죠. 요런 구조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전방에서 봤을 때 보겠습니다. 전방에서 보게 되면 바퀴가 이렇게 있고, 뭐 두 가지 타입으로 볼게요. W20원 타입이라고 보면 너클에 어퍼암이 붙는 자리, 로어암이 붙는 자리. 그러면 너클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에 로터 붙어 있고, 이제 허브죠, 여기가. 자, 이 상태에서 로어암이 이렇게 지나가고 어퍼암이 이렇게 간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 연장선을 쭉 그리고 이 연장선을 쭉 그려서 뭐 이 선을 따라 어딘가에 이제 스티어링 기어, 그러니까 타이로드가 붙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요 각, 요게 킹핀각이죠. 킹핀각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 W15 뿐만이 아니라 맥퍼슨 스트럿이라고 보면, 맥퍼슨 스트럿이면 킹핀각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쇼바가 이렇게 붙겠죠. 요게 이제 킹핀각입니다. 너클에서 붙는 스트럿의 각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타이어의 중심, 컨택 패치의 딱 중앙선 그어서 이 점을 잡고, 지금 킹핀각이 지면에 붙는 이 자리, 이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이게 스크럽 레디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이제 캐스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캐스터라고 하는 것은 핸들링의 안정성 그리고 복원성 때문에, 우리가 복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커브에서 핸들을 이렇게 놓고 딱 놨을 때 다시 정위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성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파시티브 캐스터를 쓴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차를, 그래서 파시티브 캐스터를 가진 차 기준에서 지금 이 운동 성능을 보는 겁니다. 요런 형태로 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컨택 패치는 이만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경우에 따라서 이 파시티브 캐스터, 이 각을 더 키우는 게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캠버와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면은 오히려 뭐 역효과가 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운동 성능을 개선시킬 것이냐, 이게 바로
이 개념이 캠버하고 연관이 돼요. 우리는 이 차에 뭐 캠버든 캐스터든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그 스테이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한계에 가까운 운동을 할 때 그때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캐스터가 전방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고 킹핀 각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상태에서 바퀴가 딱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요 막대기가 한마디로 회전축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컨택 패치는 뒤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듯이. 근데 타이어는 이렇게 갖다 요 방향으로 갖다 붙게 돼요. 자, 여기서 핸들을 돌릴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회전축 앞쪽 부분은 땅으로 꺼지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캐스터 파지티브, 그 다음에 킹핀 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돌려 땅으로 집어 넣어버리죠, 이 부분이. 자, 그러면 뒤쪽은 어떻게 되죠? 거꾸로 뒤쪽은 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들리게 돼요. 즉 하중측 바깥쪽 부분이 코너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죠? 하늘로 뜨게 되는 방향. 즉 무슨 효과다? 캠버가 마이너스 쪽으로 더 치우치게 되는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캠버를 무작정 눕힐 수 없다. 왜냐하면 브레이킹 때문에. 그래서 제한적인 좀 아쉬운 캠버 각을 줬는데, 근데 코너 들어가면 이 횡지에 대한 저항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캐스터 앵글을 지금 보시다시피 캐스터 앵글을 파시티브로 이 각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중측 컨택 패치가 들리는, 즉 캠버 마이너스 부여 효과가 더 강해지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정차해 있을 당시에 어떤 캠버와 캐스터만을 놓고 우리가 어떤 그런 사전적인 개념 그렇게만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동적인 상태를 생각을 해서 우리는 캐스터를 적극적으로 만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고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가 차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핸들을 좌측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그러면 하중측은 주수석 쪽이 됩니다. 그죠? 뭐 정차해 있는 상태지만 이게 운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죠. 주수석 쪽이 하중측입니다. 어떻게 되죠? 핸들을 좌측으로 확 꺾으면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 그러면 운전석 쪽 바퀴, 앞바퀴는 눌릴 겁니다. 내려가요. 그리고 반대로 하중측, 조수석 쪽 앞바퀴는 뜨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택 패치가 들려 올라오는 방향에 힘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게 아마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는 쉬우실 겁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만약에 파지티브 캐스터가 아니라 네가티브 캐스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회전축보다 컨택 패치가 전방에 놓이게 됩니다. 전방에 놓이게 되면 네가티브 캐스터에 킹핀 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핸들을 돌리면 어떻게 되죠? 컨택 패치가 땅으로 꺼져 버리는 겁니다. 즉 하중측에 파지티브 캠버를 부여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므로 양산차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그런 우리 같이 스포츠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은 네가티브 캐스터를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타고 있는 차들의 캐스터 값은 보통 플러스 5도에서 플러스 10도 사이에 거진 대부분의 차들이 다 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요 설명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이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필터의 스펙을 결정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킹핀 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스크럽 레디어스라는 게 있어요. 즉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방에서 봤을 때 회전축은 킹핀 각을 표현하는 이 축이 되겠죠. 얘가 이 타이어를 회전시키는 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타이어의 중심은 여기에요. 회전축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힘의 작용점 여기 있고 실제로 힘 받는 곳은 여기다. 그러면 이 거리 D만큼의 토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토크죠, 이거는. 그러면 이게 커지면 단점이 뭐죠? 첫 번째, 뭐 너클부터 시작해서 각 어떤 링크류의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불필요한 토크 때문에. 두 번째, 타이어에 불필요한 마모가 생기게 되겠죠. 이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핸들링이 이것만큼 둔화됩니다. 여기가 즉각적이지 않죠. 이 부분이 가장 즉각적인 곳입니다. 지금 우리 타이어의 컨택 피치는 여기에요. 이렇게 되면 핸들링이 떨어진다라고 이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고려해서 결국에는 휠 옵셋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265, 35, 18을 쓴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키우는 방향으로 맞춰 놓는다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를 최소화시켜서 불필요한 힘과 그러니까 어떤 불필요한 로스죠. 한마디로 토크의 로스를 줄여주는 방향의 휠 스펙을 결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여기서 볼 때. 그래서 뭐 외관상 보통 일단 우리가 트랙 타시는 분들 보면 최대한 두꺼운 타이어가 간섭 없이 딱 떨어져 보이는 이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확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선택하는 휠 스펙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크롤 레디어스를 꼭 생각해서 요거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셋업해줘야 된다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스페이서를 끼면 스크럽 레디어스가 증가할 거라고 보통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은 이 경우에는 스크럽 레디어스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스크럽 레디어스가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특히 맥퍼슨 스트럿 타입 저 위에 필로볼 타입 마운트 상부에서 캠버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킹핀 각 자체가 변화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 회전축의 각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원래 아무리 잘 맞춰놓은 뭐 순정값에 딱 맞는 스크럽 레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휠 타이어 스펙이라고 하더라도 캠버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바뀌게 돼요. 자, 그때 그러면 순정 휠 타이어 스펙을 고집할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때 필요하면 허브 스페이서 장착해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보다 실제로 훨씬 더 효율적인 새로운 휠 타이어 스펙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페이서를 껴서 이득이다 손해다 그거를 그렇게 쉽게 우리가 뭐 고정관념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셋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스크럽 레디어스 작동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그것이 맥퍼슨 타입이든, 그러니까 맥퍼슨 스트럿 타입이든, 아니면 W15 타입이든 작도를 해서 그려놓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딱 맞는 휠 타이어 스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약간 좀 어렵기도 하고 개념적으로 좀 복잡하기도 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조금 어수선한데요. 이걸 이제 다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크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세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제목으로 치자면 휠 타이어 스펙 결정입니다. 자, 그 중에 1번은 타이어입니다. 타이어 결정은 결국 뭐다? 구조적인 계산을 통해서 각 바퀴에 걸리는 최대, 최저, 하중, 이걸 통해서 타이어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타이어를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결국에 우리는 캠버각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네 바퀴를 제어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 캠버각은 장점과 단점, 마이너스 캠버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뭘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거를 캐스터가 개입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 캠버 문제, 이걸 통해서 이 장단점, 즉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조금 배척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캐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타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결국에 이거와 더불어서 휠 스펙을 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스크럽 레디어스다. 이거를 가지고 결국에 킹핀각 기준으로 해서, 즉 회전 축이 형성이 되는데 그로부터 발생되는 스크럽 레디어스, 요거를 최소화시켜서 불필요한 차체 내지는 각 링크에 오는 데미지를 최소화시키고 핸들링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그러니까 산뜻한 핸들링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수적으로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허브 스페이서 뭐 10mm, 20mm, 뭐 많게는 뭐 30몇 mm짜리도 있고, 두꺼운 허브 스페이서를 끼면 핸들링이 무뎌진다, 그리고 별로 안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마이너스 스크럽 레디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캐스터나 캠버각을 조절하고 차고를 조절하다 보면 실질적인 KPI 값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KPI가 바뀌게 되면 결국 스크럽 레디어스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셋업하는 데 있어서 실제 스크럽 레디어스를 예를 들어서 허브 스페이서가 보완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잘못된 거죠. 근데 안 그래도 플러스 값으로 꽤 큰 스크럽 레디어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두꺼운 막 30mm짜리 스페이서를 낀다? 그럼 당연히 안 좋아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것은 허브 스페이서 내지는 그런 스페이서의 좋고 나쁘다 이런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스크럽 레디어스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토우 값도 같이 이제 토우 인, 토우 아웃 또 같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자체도 내용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으로 이제 토우 이야기는 미루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도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타이어 사용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시간에. 근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 아까 잠깐 작도를 하면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롤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롤센터, 그리고 실제 스티어링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또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라서 요것은 특집편으로 빼놓겠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부분은 생략을 하고 롤센터와, 그리고 결국 롤센터가 나오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슬립 앵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내용으로 하게 되겠죠. 슬립 앵글, 프론트와 리어의 슬립 앵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어에 대한 얘기. 그래서 효과적으로 슬립 앵글을 제어하는 그 내용까지 다음 시간에 아마 언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재미없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